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었습니다. 성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 정희. 지우야, 이리 와봐. 지우는 봉투를 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아빠, 이건 엄마야. 하지만 엄마는 6개월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엄마에게서 편지가 온 겁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보고 계신 지금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벽지가 눅눅해지고 보일러는 늘 꺼져 있다 켜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성우는 보일러를 함부로 켜지 못했습니다. 1시간 켜면 또 1시간은 꺼야 했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밖을 보면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구두, 운동화, 부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방 안까지 울렸습니다. 성우와 딸 지우는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성우는 45살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일이 있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일이 없었습니다. 수입은 불규칙했고 매달 월세를 내기가 빠듯했습니다. 지우는 15살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지하 방으로 내려왔고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이상하게도 사라진 사람의 흔적이 매달 돌아왔습니다. 매달 한 번 같은 날짜에 도착하는 편지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정이었습니다. 2년 전 돈 벌러 다녀올게라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간 엄마였습니다. 성우의 아내였고 지우의 엄마였습니다. 정희는 떠난 뒤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빠짐없이 왔습니다. 매달 같은 날 우편함에 하얀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책상 옆 낡은 서랍이었습니다. 지우는 편지가 올 때마다 날짜를 적어두고 순서대로 정리해서 보관했습니다. 이미 24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한 달에 한 통씩. 성우는 그 봉투를 정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도착하면 지우가 먼저 확인했습니다. 성우는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읽어보라고 권하지도 않았고 내용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엄마의 부재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믿으며 살았습니다. 엄마가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학교를 다녔고 밥을 먹었고 잠을 잤습니다. 성우는 편지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아내가 왜 떠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이 싫어서였습니다. 이 좁은 반지하가 싫어서, 늘 부족한 생활비가 싫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이 싫어서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우는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화가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슬플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성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현장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성우는 지하철 안에서 졸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출퇴근했습니다. 오후 6시 성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반지하 방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우가 집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보일러를 켜놨나 봤습니다. 아빠 왔어요? 지우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응. 오늘 뭐 해 먹었어? 라면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시멘트를 나르고 자재를 옮기고 삽질을 했습니다. 성우는 방 안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천장이었습니다. 곰팡이가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필 소리가 났습니다. 지우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았고 말썽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미안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친구들은 학원을 다니는데 지우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학원비가 없었습니다. 참고서도 제대로 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미안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밥이 있었습니다. 지우가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중학생이지만 요리를 할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로 혼자 배웠습니다. 아빠 많이 드세요. 응, 고마워.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전기세를 아껴야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우가 했습니다. 성우는 방 한쪽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성우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 성우는 뉴스를 보다가 껐습니다. 지우는 책상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빠 먼저 잘게요. 그래. 잘 자. 지우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성우는 불을 끄고 자신도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둘은 누워 있었습니다. 성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이 있을까? 날씨가 추우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우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언제 돌아올까? 편지에는 잘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일까? 지우는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랍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엄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편지가 올 날이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였습니다. 25일. 내일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우편함을 확인하면 또 엄마의 편지가 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우와 정희 그리고 지우. 세 식구였습니다. 그날 아침 정희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만 넣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짐을 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야, 물어보잖아. 정희는 가방 지퍼를 닫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성우를 봤습니다. 조금만 돈 벌어서 올게. 성우는 멍하니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금방이야. 걱정하지 마. 정희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성우가 따라갔습니다. 어디서 뭘 한다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 정희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성우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떠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아빠, 엄마는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갔어. 어디요? 일하러.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어렸습니다. 13살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정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말했습니다. 성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엔 실종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사라졌는데 가출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찾아드리긴 힘듭니다. 성우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집 안 사람 나갔다던데. 가난이 싫어서 나간 거지 뭐. 남편은 일용직이고 돈도 없고 그럴 만도 하지. 말들이 성우의 귀에 들렸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정희는 가난이 싫었을 겁니다. 매일 쪼들리는 생활비, 좁은 반지하, 나아지지 않는 삶. 정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성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우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어디서 일해요? 멀리. 성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성우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을 봤습니다. 정희. 성우는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글씨였습니다. 여보, 지우야.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지금 지방에서 일하고 있어. 식당에서 일하는데 괜찮아. 밥 잘 먹고 숙소도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돼. 여보, 미안해. 말도 없이 나와서. 하지만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더 일해서 돈 모으면 갈게. 꼭 갈게. 지우야, 엄마 보고 싶지? 엄마도 너무 보고 싶어. 학교 잘 다녀야 해. 아빠 말씀 잘 들어야 하고. 밥 잘 먹고 아프지 말고. 엄마는 매일 너 생각해. 자기 전에도 일할 때도. 여보, 몸 조심해. 무리하지 마. 현장 일 위험하잖아. 제발 조심해. 우리 곧 다시 만나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해. 정희가. 성우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 지방인지, 어느 식당인지, 언제 돌아올 건지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편지를 구겼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하지만 곧 편지를 펴서 다시 읽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저녁,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아빠, 나왔어요. 성우는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우야. 네.
엄마한테서 편지 왔어.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달려와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짜요? 엄마가? 지우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가 잘 지내고 있대요. 보고 싶대요. 엄마도 나보고 싶대. 지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소중히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빠, 엄마 곧 올 거예요. 돈 모으면 온대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우는 편지를 기다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우편함으로 갔습니다. 엄마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지우는 엄마를 믿었습니다. 편지가 왔으니까 엄마는 괜찮을 거라고, 일하고 있을 거라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성우는 기다림을 허락하지 않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지우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편지는 그냥 미안함의 표현일 뿐이라고, 가족을 버린 죄책감 때문에 보내는 거라고. 그래서 성우는 편지를 멀리했습니다. 기대하면 다칠 것 같았습니다. 첫 편지가 도착한 날, 지우는 서랍에 편지를 넣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빨리 와.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정의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믿으며 기다렸고 성우는 믿지 않으며 외면했습니다. 편지는 매달 도착했습니다. 첫 편지 이후 정확히 한 달 뒤에 두 번째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뒤 세 번째 편지가 왔습니다. 빠지는 달이 없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하얀 봉투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늘 비슷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일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정의는 편지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식당 일이 괜찮다고, 밥 잘 먹고 있다고, 숙소도 괜찮다고, 그리고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지우는 그 말들로 학교를 다녔고, 가난을 견뎠고, 엄마를 믿었습니다. 아침이면 지우는 제일 먼저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편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편지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지우야, 학교 잘 다니고 있지? 엄마는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 너도 열심히 공부해. 지우는 편지를 읽고 엄마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엄마가 쓴 글자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지우는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 지우의 옷은 작년 겨울 옷이었습니다. 소매가 짧아졌습니다. 선생님이 새학기 준비물을 말했습니다. 공책, 필통, 색연필. 지우는 작년 것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참았습니다. 엄마도 힘들게 일하고 있을 텐데 지우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지우는 다시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석 달 전에 온 편지였습니다. 지우야, 엄마 보고 싶지? 엄마도 너무 보고 싶어. 매일 너 생각해. 자기 전에도 일할 때도. 지우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성우가 물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힘든 일 없었어? 없었어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힘들 텐데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지우는 침대에 누워
편지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온 편지를 읽었습니다. 여보, 몸 조심해. 무리하지 마. 지우야, 밥 잘 먹고 아프지 마. 엄마는 너희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가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읽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멀리 있어도 편지를 읽으면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들렸고 엄마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베개 밑에 넣고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다시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1년 전에 온 편지였습니다. 지우야, 힘들어도 너무 참지는 말고 웃을 수 있을 때는 꼭 웃어. 세상은 생각보다 오래 살아야 하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말대로 웃어야지. 학교에 가는 길, 지우는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가 인사하면 밝게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하면 활짝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지우는 웃었습니다. 아빠 나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성우가 피곤한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지우가 웃으니까 성우도 웃었습니다. 그래, 잘 왔어. 저녁을 먹고 지우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편지를 읽을까요? 지우는 편지들을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한 통을 꺼냈습니다. 지우야, 가난하다고 사람 마음까지 가난해지면 안 돼. 엄마는 돈 없어도 너랑 아빠랑 밥 먹던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 지우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지우와 성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러 갔지만 가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성우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올 때마다 성우도 받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왜 전화는 안 하는 걸까? 왜 주소는 안 알려주는 걸까? 성우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지우의 믿음이 무너질까봐. 지우가 편지를 읽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편지 덕분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걸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봤습니다. 정희야, 너 정말 괜찮은 거냐? 정말 돌아올 거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빠짐없이.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에 한 통, 저녁에 한 통, 같은 편지를 몇 번씩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엄마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지우가 편지를 읽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우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습니다. 지우의 서랍에는 편지가 계속 쌓였습니다. 10통, 20통. 지우는 편지를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통씩 꺼내 읽었습니다. 편지는 지우의 버팀목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힘들 때, 친구들이 놀릴 때, 배가 고플 때, 외로울 때, 지우는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쓴 글자, 엄마가 한 말. 그것만으로도 지우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편지는 여전히 왔습니다. 어느 달부터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매달 오던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안 왔나 보다. 지우는 내일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확인했습니다.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편지를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2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 이번 달 편지 아직 안 왔어요. 성우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왜 안 보냈을까요? 성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바쁜가 보지. 조금 기다려봐. 근데 엄마는 한 번도 안 그랬잖아요. 성우는 애써 웃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바쁠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성우도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아침에도 학교 갔다 와서도 저녁에도. 하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서랍을 열고 예전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항상 너 생각해. 편지 늦어도 걱정하지 마. 편지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늦은 적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1월이 끝나갔습니다. 12월이 다가왔습니다. 편지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뭔가 이상해요. 엄마는 한 번도 걸은 적 없었어. 성우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지우야,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 괜찮을 거야. 성우는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픈 건 아닐까? 다친 건 아닐까? 지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편지 한 통을 꺼내 읽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면 왜 편지를 안 보내요? 괜찮으면 왜 연락이 없어요? 지우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학교 가기 싫으면 쉬어도 돼. 아니에요. 갈게요. 지우는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생각만 났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지우야, 대답해봐.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듣지 못했습니다. 지우야? 죄송해요. 괜찮아. 앉아.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과 후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집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들을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24통의 편지였습니다. 10월까지 온 편지들이었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곧 갈게.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곧 간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 편지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모두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성우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이미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저녁 먹자. 네. 둘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성우도 걱정이었습니다. 정희한테 뭔가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성우는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가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우야. 네. 엄마 곧 연락 올 거야. 정말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11월이 지나갔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편지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밤, 지우는 예전 편지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봉투를 자세히 봤습니다.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방 도시 이름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그 이름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성우가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성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엄마 찾으러 가요. 성우는 담배를 내려놓았습니다. 뭐? 편지 봉투에 우체국 이름 있어요. 거기 가서 찾아봐요. 지우가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지방 도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는 공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긴 것 같아요. 찾아야 해요. 성우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찾아보자. 지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응. 내일 같이 가자. 성우는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도시 이름을 다시 봤습니다. 멀었습니다. 버스로 3시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정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정희를 찾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왜 편지를 끊었냐고 물어야 할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정희한테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우와 지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엄마를 찾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표를 샀습니다. 지방 도시까지 가는 표였습니다. 편지 봉투에 찍힌 우체국 소인, 그곳으로 가는 표였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건물이 낮아지고 논밭이 보였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는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도 작았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성우와 지우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지? 성우가 물었습니다. 우체국부터 가봐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둘은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터미널에서 가까웠습니다. 작은 우체국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기서 편지 보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제 엄마를 찾는 건데요. 지우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직원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성우와 지우는 우체국을 나왔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식당을 찾아보자. 엄마가 편지에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잖아. 그래요. 그렇게 해요. 둘은 거리를 걸으며 식당을 찾았습니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많았습니다. 하나씩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정이라는 분 일하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다음 식당으로 갔습니다. 정이라는 분 계세요?
모르는 이름인데요. 또 다음 식당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50군데가 넘는 식당을 돌았지만 정의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우는 지쳤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마음도 아팠습니다. 아빠, 엄마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성우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그때 작은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둘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저 혹시 여기 정이라는 분 일하셨나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정이요?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세요? 제 엄마예요. 아주머니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 맞다. 정희 씨. 1년 전쯤 여기서 일했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갑자기 안 나오셨어요. 아프다고 하시더니 그냥 그만뒀어요. 아프셨다고요? 네. 많이 아파 보이셨어요. 병원 간다고 하셨는데. 성우가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여기 근처 종합병원. 거기밖에 없어요. 성우와 지우는 국밥집을 나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 환자 찾는 건데요. 정이라는 분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언제쯤 입원하셨는지 아세요? 1년 전쯤이요. 직원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만요.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직원은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사회복지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 씨 가족분이신가요? 네. 저 남편이고 이 애가 딸이에요. 사회복지사는 둘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 씨께서 1년 전에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네.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성우와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정희 씨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성우는 벽에 손을 짚고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럴 리 없어요.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희 사망, 사인함,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동안 온 편지는 뭐예요? 편지요? 엄마가 매달 편지 보냈어요. 잘 지낸다고, 일하고 있다고. 사회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정희 씨께서 입원하시는 동안 계속 편지를 보내셨어요. 매달 한 통씩? 그럼 돌아가신 뒤에도 편지가 온 건요? 정희 씨께서 미리 편지를 여러 통 써놓으시고 돌아가신 뒤에도 보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왜요?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서요. 살아있는 동안 쓴 편지를 남겨두셔서 돌아가신 뒤에도 한동안 계속 보내드렸습니다.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성우도 무너졌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정희야. 사회복지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께서 마지막 편지를 하나 더 남기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요? 네. 특별한 날이니까 그날 마지막으로 한 통 더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정희는 6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미리 써둔 편지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척하며 가족을 살리고 싶었던 엄마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꺼내서 바닥에 펼쳤습니다. 엄마가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아픈 몸으로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하나씩 다시 읽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병원에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일할 수 없었습니다. 곧 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영영 올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성우는 거실에서 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가난이 너무 싫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또 쳤습니다. 정희야, 왜 혼자 아팠어? 왜 말 안 했어? 성우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무너졌습니다. 엄마 없는 집에서 엄마가 남긴 편지들을 안고 둘은 울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우와 지우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성우는 거실에 앉아 담배만 피웠습니다. 정의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왜 혼자 아팠냐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매일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 씨 남편분이시죠? 네. 시간 되시면 한번 병원에 오실 수 있으세요? 정혜 씨께서 남기신 물건들이 있습니다. 성우는 지우와 함께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혜 씨께서 남기신 거예요. 상자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 머리끈, 그리고 공책 한 권. 성우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정희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였습니다. 정희가 병원에서 쓴 일기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성우와 지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2년 전 가을에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네. 배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암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성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치료를 받으면 1년에서 2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요?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자리에서 계산기를 꺼내셨어요. 치료비를 계산하셨죠? 사회복지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셨어요. 집을 나가기로.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왜요? 왜 집을 나가요? 정희 씨 말씀이 가족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치료비 때문에 가족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차라리 혼자 조용히 가는 게 낫다고. 성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신 거예요. 돈 벌러 간다는 거짓말을 하시고. 처음에는 국밥집에서 일하셨어요. 몸이 괜찮을 때였거든요. 1년 정도 일하시며 편지를 보내셨죠. 그때는 아프지 않았나요?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하지만 참으셨어요. 이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후 정희 씨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셨어요. 병이 악화됐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편지를요? 네. 병실에서 편지를 쓰셨어요. 매달 한 통씩. 사회복지사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이 일기에 다 적혀 있어요. 정희 씨가 어떻게 지냈는지. 성우는 공책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글씨였습니다. 오늘 항암 치료를 받았다. 너무 아팠다. 토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이 쑤셨다. 하지만 참았다. 지우와 성우 생각하며 참았다. 지우한테 편지를 썼다.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이다. 나는 전혀 괜찮지 않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지우가 슬플 것 같아서 오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3달 정도 남았다고. 눈물이 났다. 지우를 못 본다는 게, 성우를 못 본다는 게. 성우는 공책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지우도 옆에서 함께 읽으며 울었습니다. 정희의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편지를 썼다. 지우야, 엄마 보고 싶지? 엄마도 너무 보고 싶어. 진짜 보고 싶다. 안고 싶다. 얼굴 보고 싶다. 성우야, 미안해. 혼자 와서 말도 안 하고.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너희가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건 견딜 수 없어.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마지막까지 편지를 쓰셨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쓰기 힘들 때도 계속 쓰셨어요. 그리고 부탁하셨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쓴 편지예요. 죽은 뒤에도 아이가 버틸 수 있게 매달 보내주세요. 지우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정희 씨는 말씀하셨어요. 지우가 편지를 받으면 엄마가 살아있다고 믿을 거라고. 그 믿음으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성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미리 써두신 거예요. 10여 통을. 돌아가신 뒤에도 한동안 보내달라고. 그럼 크리스마스 편지는요? 그건 마지막 특별 편지예요. 정희 씨가 제일 공들여 쓰신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 편지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지우가 받을 마지막 편지라고. 성우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 씨는 살아있는 척하며 가족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가족한테 짐이 될까봐 혼자 아프셨어요. 마지막까지 가족 걱정만 하셨어요. 성우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정희 씨는 정말 훌륭한 엄마였어요. 그리고 훌륭한 아내였어요.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성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끝까지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아프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가족이 슬퍼할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척 했습니다.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 모든 게 가족을 위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성우는 봉투를 품에 안고 걸었습니다. 지우는 공책을 안고 걸었습니다.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정희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무슨 내용일지.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었습니다. 거리는 화려했습니다. 캐럴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집은 조용했습니다. 성우와 지우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없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엄마가 죽은 걸 안 뒤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엄마 편지가 왔었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행복해 했었습니다. 엄마가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엄마는 이미 없었습니다.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우가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가려는 참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성우는 멈춰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을 봤습니다. 정희. 성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우야, 이리 와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왜요? 성우는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아빠, 이건 엄마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편지야, 엄마가 보낸 거야. 성우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봉투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정희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둘은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우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해. 지우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글씨였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오늘도 편지가 늦었네. 엄마는 요즘 일이 조금 바빠서 그래.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아직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몸도 괜찮고 밥도 잘 먹고 있어. 요즘은 일 끝나고 밤하늘을 보는 게 좋더라. 별이 참 많아. 너 어릴 때 별 보면서 웃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지우야, 엄마는 내가 씩씩하게 지내줬으면 좋겠어. 힘들어도 너무 참지는 말고 웃을 수 있을 때는 꼭 웃어. 세상은 생각보다 오래 살아야 하니까. 아빠한테도 꼭 말해줘. 무리하지 말라고. 몸 아끼라고. 아빠는 자꾸 자기 몸은 괜찮다 그러잖아. 엄마는 그게 제일 걱정이야. 지우야, 가난하다고 사람 마음까지 가난해지면 안 돼. 엄마는 돈 없어도 너랑 아빠랑 밥 먹던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 크리스마스 이브네. 혹시 오늘은 케이크 못 사 먹어도 괜찮아.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씩 해줘. 그게 더 오래 남아. 엄마는 지금도 너희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지우야, 너는 엄마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야. 항상 행복해야 해. 씩씩해야 해. 그리고 엄마는 언제나 너희 편이야. 사랑해. 엄마가 P.S. 지우야, 엄마한테 급한 일이 생겼어. 조금 먼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이번에는 돌아오는 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엄마는 언제나 너와 함께야. 지우는 편지를 다 읽고 끝내 울부짖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성우도 지우를 아는 채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둘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편지.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 사랑한다고. 행복하라고. 언제나 함께 있을 거라고. 지우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엄마 글씨야, 엄마 목소리야. 엄마가 나한테 말하고 있어.
성우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 밖에서는 캐럴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안에서는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를 잃은 가족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엄마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아빠, 응? 엄마가 행복하래.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씩씩하게 지내래. 응. 엄마가 사랑한대. 성우는 지우를 더 꼭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우릴 사랑해. 지우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른 편지들 옆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편지는 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우는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편지들이 있으니까, 엄마가 한 말들이 있으니까, 엄마의 사랑이 있으니까. 밤은 깊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눈은 소리 없이 내렸고 반지하 창문 너머로 흰 불빛만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거리의 캐럴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이제는 멀어졌습니다. 방 한가운데 지우의 손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미 수십 번은 읽은 글씨였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읽을 때마다 마음은 처음처럼 무너졌습니다. 지우야, 너는 엄마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야. 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자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외롭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족이 잘 지내는지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밥 잘 먹어라. 아빠 몸 조심하라고 해라. 행복해라. 씩씩하게 살아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우리 생각만 했어. 성우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지. 그제야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선택은 도망이 아니었다는 것을, 버림도 아니었다는 것을, 가족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지워버린 가장 잔인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아픈 몸으로 홀로 병실에 누워서도 엄마는 편지를 썼습니다. 괜찮다고, 잘 살고 있다고, 행복해야 한다고. 그 거짓말 같은 문장들로 가족의 하루를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했어? 성우는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가족이 전부였으니까. 그 말에 지우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가난이 싫어서가 아니라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할까봐 엄마는 떠났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 늦게 와서 더 아팠습니다. 잠시 후 지우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 위에 국 한 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자리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같이 먹는 거야. 성우는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불빛은 작았지만 방 안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가난해도 괜찮아. 가족이면 돼.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이 있으면 그걸로 다 된 거다. 그의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도 없고 선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족을 생각한 엄마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서야 온전히 이해한 아빠와 딸의 마음. 정의는 떠났지만
그녀의 희생은 이 가족을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꼭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 서로를 다시 선택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엄마는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지우와 성우가 엄마를 선택할 차례였습니다. 엄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 엄마가 바랐던 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엄마를 선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지우는 학교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지우야, 어디 아팠어? 응, 조금.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우는 웃었습니다. 힘들게 하지만 진심으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지우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던 성적표? 이제 보여줄 수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성우가 싸준 도시락이었습니다. 여전히 김치와 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엄마가 편지에 뭐라고 했죠? 돈 없어도 가족이랑 밥 먹던 시간이 제일 행복했다고. 지우도 이제 알았습니다.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방과 후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괜찮았습니다. 집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한 통을 꺼내 읽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보고 싶지? 엄마도 너무 보고 싶어. 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엄마.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편지 속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성우도 달라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힘든 일 없었어? 없었어요.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정의가 바랐던 것처럼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우는 엄마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가난하다고 사람 마음까지 가난해지면 안 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말이 맞아. 우린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울 수 있어. 지우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엄마, 나 지우야.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오늘 학교에서 시험 잘 봤어.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 아빠도 잘 지내고 있어.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 괜찮아. 엄마가 지켜준 가족이니까. 지우는 편지를 다 쓰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엄마에게 보낼 수는 없지만 쓰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린 괜찮아. 엄마가 지켜준 가족이니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그쳤습니다.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편지에 썼던 그 별이었습니다. 요즘은 일 끝나고 밤하늘을 보는 게 좋더라. 별이 참 많아. 지우는 별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나도 별 보고 있어. 엄마도 보고 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을. 지우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하는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사랑이 있으니까. 엄마가 바랐던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니까.
지우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